윤석열 정부의 외교 뭐 2년 이제 지나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국 혁신당에 들어간 네.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 내세운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찰 독재 종식이잖아요. 그게 외교와 상관이 없지 않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요. 예. 자, 범법자와 검사만 있잖아요. 네. 피의자. 그리고 때로는 검찰은 그런 것이고 뒤에 독재가 붙으면 임의로 사실이 안 돼 피의자를 만들어서 입틀막을 하고 기소를 하잖아요. 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외교로 가져가 볼까요? 네. 외교는 적군과 아군만 있는 겁니다. 외교는 그게 아닙니다. 색깔로 생각하면 네. 이런 얘기를 외교가에서 합니다. 전쟁은 흑백론이지만 외교는 회색입니다.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잘 지내야 하고 네. 우리와 우방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악착같이 챙겨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을 보십시오. 꼭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은 적이고 네. 일본, 미국은 아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있어요. 미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구가 되고 있고 다 내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적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네. 지금 외교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잘못하면 파국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검찰 독재 종식이 외교의 흑백론에 지금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분은 전쟁하듯이 해요. 그러면서 이 국익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럼 친중이냐? 친느냐?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도 잘 지내야 경제고 외교고 다 가까이 있는 대국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 국가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 경제 영향을 바로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사실 조선 시대 때도 명청 교체기에 우리가 외교를 잘 못하고 이른바 몰빵 외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나라에 몰빵 외교 했다가 두 번에 이제 호란을 당하고 거기 역사에서 좀 배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럼요. 지금 가치 외교, 몰빵 외교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몰빵하면 안 됩니다. 어허. 왜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해서 5년 내에 중국이 꼬꾸르시고 미국이 이긴다면 몰빵 외교는 맞아요. 근데 전문가들과 저를 포함해가지고 최소 30년, 길게 200년 가요. 그래요. 미중의 갈등이. 지금 보면은 미국이 어쨌든 첨단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도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네. 중국 그 피크라 그래서 중국 차이나 피크론이 해가지고 신났어요. 맞아요. 네, 좀 견제하니까 중국이 주춤하죠. 그런데 이 말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가 아니고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30년 내에. 미국이 근데 중국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것도 힘들다. 결국 이 두 국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각축전을 네. 30년 이상 벌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 정하면 안 되는 거죠. 편 정하면 안 된다. 중국이 힘들지만 중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은 세계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괴로워도 견딜 수 있고요. 지난 중국의 긴 세월은 서방의 압박과 봉쇄에서 견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기 때문에 친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은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네. 러시아와 연대가 되면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들이 미국을 이기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가라는 뜻이 아니고 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교를 하라는 거죠. 외교. 네, 외교를 하는 전쟁이 거죠, 아니라 말씀. 외교. 그렇죠. 바로 제가 포인트 잡고 있는 게 그건데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지금 한러 관계는 파탄 직전이고 한중 관계는 동결 상태입니다. 동결 상태. 오히려 중국이 네. 파탄을 왜냐하면 대만을 자꾸 건드리니까 가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가 길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이 정부가 왜 외교가 국민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년 기다린다. 네. 3년은 너무 길지만 기다린다. 이게 제가 중국 고위관리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는 못 받고 있는 정권이다. 이걸 또 파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것이다. 이 검찰 독재를 여기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정당, 조국 혁신당 같은 게 나오고 저석했던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야 정권이 끝나기 전에도 망가지지는 않는 겁니다. 제 역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시작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치 외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자유 뭐 연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 네. 뭐 이제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와 뭐 잘 지내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냐? 예.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이 예를 들자면 예. 중국의 저 첨단 기술에서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네. 강국이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인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기술.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 한미 관계가 깊은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지금의 미국의 그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을 활용하는데 한국에도 이익을 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5대 기업이 미국한테 투자한 것이 133조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전 세계에서 받은 총액이 200억이에요. 우리가 200조. 조. 우린 133조입니다. 우리가 많이 우리 했네. 단일 국가가 전 세계보다 거의 60% 70%에 네. 육박하는데 우리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있겠죠.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만약에 거절했더라면 미국으로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주는 대신 우리도 인센티브를 달라. 네. 그게 바로 아주 구체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7,500불에 거의 1,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문제인데 이 정부는 그걸 협상도 하지 않았고요. 미국은 네. 바이든 정부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빨리 미국에서 지어라. 아. 그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보조금 안 준다예요. 자기가 되면.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133조하고 현재도 과거에도 못 받았고 현재도 못 받고 트럼프가 되면 미래도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하기를 바라는 게 맞는 바라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한테 네. 우리가 악착같이 얻어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정부도 제기하지 않고 네. 아니 미국에 그만큼 투자하는데 왜 우리 배터리에 보조금 안 주냐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다음 우리 언론도 지적을 안 하니까 네. 미국 기자가 아, 손 들고 보셨죠? 네. 미국 기자가 한국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느냐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뭡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봐도 이거 너무한다. 너무 왔는데 한국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인 지렛대도 없이 우리가 그냥 숙이고 들어가니까 뭐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렛대가 있는데 안 쓰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133조가 그렇죠. 보통 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천 기술은 미국이 좋지만 제조 기술은 우리가 더 낫다. 그럼요. 레버리지가 있는데도 호구를 당한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우리 지금 상황이 뭐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3.1절 기념사에도 하고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도 네. 사과로 우리가 간주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일본은 자기 거 다 챙기잖아요. 독도 도발하고 네. 독도에 대해서 계속 하고 망언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한국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저러면 일본을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지 않아. 라고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요. 네. 똑같이 미국이 우리가 투자했는데도 도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뜻으로 도청했다고 변호하잖아요. 아니 좋은 뜻의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은 나쁜 거. 아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냥 변호할 수밖에 없는 변호할 거다.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결정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과 일본한테는 우방국한테는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호구가 되는 것이고요. 가치 이념 외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과 네. 적대 관계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외교입니까? 외교를 안 하고 있는 적대 관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방 세계가 네. 다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러시아한테 다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네. 네.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 자체 이거는 자유 세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 맞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네. 그거는 규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거 전제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탄 선언을 유엔에 결의안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14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한 거 대러 경제 제재. 이것은 47개국이 했습니다. 48개국이 했습니다.
네. 100개국이 없어졌죠. 오, 어디 갔어요? 이게 경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피하고요. 아시아에는 경제.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아시아는 아시아는 한국, 네 나라. 일본,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야, 큰 나라는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인도도 안 합니다. 인도는 오히려 제재에 빠져나오면서 러시아가 너무 고마워서 원유를 예. 시장 가격에 반가 그냥 할인해서 줘가지고 아이고. 인도는 표준 관리해가지고 그걸 다 사서 정유해서 세계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격이면 경제 제재는 해야 된다. 손해나도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 정도는 이해해요. 네. 기분 나쁘지만 이해해요. 음. 그런데 그 다음에 31개국이 뭘 하느냐 하면 또 줍니다. 군수품 공급을 합니다. 아, 무기는 우리 안 준다고 했잖아요. 안 준다고 했는데 예. 지금 우회 지원했잖아요. 아, 폴란드 논란이 통해서. 됐다. 논란이 됐던. 작년에 됐던. 그런데 네. 무기 지원 신원식 국방장관이 무기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가능성. 하. 그런데다가 예. 대통령이 가서 생적사 사적성했단 말이에요. 아, 저는 이런 규탄하고 대러 경제 제재로 우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포탄을 빼돌려 가지고 저기다가 우회 지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상 무기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레드라인 네. 건너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이다. 그렇게 치면요. 네. 우리 그럼 미얀마 때 뭐 했습니까? 군대 파견 왜 안 했습니까? 살상 무기 왜 지원 안 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도덕과 네. 윤리로 전면적으로 이익과 이 위험에 우리가 빠져야 된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번에 보도된 걸 보면 우리 국민이 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더라고요. 네네. 러시아에. 뭐 네. 최초 일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것도 관계가 나빠진 게 영향을 줬다고 그렇죠. 볼수 있고요. 있나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책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러시아 측과 소통 중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거의 다 예. 활발한 외교 관계가 있으면 기민하게 움직일 텐데. 제가 아까 말씀한 한러 관계, 한중 관계는 지금 거의 끊겨 있거든요. 끊겨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더라면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통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교적으로 소통 중은 소통이 지금 힘든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소통했다 그러겠죠. 그래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